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지금 야당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힘을 또 한 번 사용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역대 대법원장들 쭉 임명한 걸 보면요. 대법원장들 중에서 정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조금의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대법원장으로서 어떤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느냐. 이렇게 측면에 봤을 때는 다들 그렇게 여야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인준해 줬던 게 그동안 관례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법부 같은 경우는 임기가 6년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길어요. 그리고 사법부의 안정이라는 게 국민의 생활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비워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최대한 2주 정도 비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함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짧게는 한 2달 정도 지금 사법부가 공석인 상황이에요. 전원재판부 합의도 하기가 힘듭니다. 네. 인사도 하기 힘들어요. 대법관 제청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역대 사법부가 마비된 적, 사실상이 마비된 적은 저희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왜 그러면 야당이 자유투표가 아니라 야당 당론으로 지금 부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왜 그랬을까라는 문제거든요. 결국 저는 지금의 이것 또한 방탄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은 검찰 수사에 방탄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했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다 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뭐겠습니까? 재판을 지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이재명 대표 총선,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 출마 등등까지 지연시켜야 되는데 지연시키는 방법은 뭐냐? 판사들 인사를 못하게 하고 재판부를 마비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작업을 당론으로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이거는 충분히 저는 의원들 개인들에게 판단을 맡게 될 문제를 당론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당 지도부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이거는 앞으로 재판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그 오해를 저는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표결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비명계도 똘똘 뭉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준봉 교수님, 예. 민주당과 정의당 본회의에 앞서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게 이제 다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결로 당론을 채택을 했는데 그 말은 의원들 사이에 별 이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견이 있었으면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됐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법부의 예. 수장이면 법관이십니다. 법관이 비상장 주식 10억 원 정도 상당의 비상장 주식이 재산신고에 누락된 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법이 바뀐 걸 몰랐대요. 사법부의 수장이 되시고 법관이시잖아요. 일반인이 그랬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법이 바뀐 걸 모르는 거를. 법이 바뀐 걸 몰라서 그랬다. 이게 해명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본인의 아들 인턴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본인과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의혹도 있고 또 대통령을 자기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직접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이 바뀐 줄 몰랐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과의 친분이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시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여당에서는 야당이 여당이 아니면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군요. 야당이 일방적인 반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대통령이 일방적인 임명으로 청문 보고 채택이 안 되거나 반대 의견이 있었던 17명의 부처 장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셨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신 거예요. 법에 보장돼 있는 걸 사용하신 거고요. 그럼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국회에서 봤을 때 이분이 기준에 맞지 않고 상식 개선에서 대법원장 특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론을 결정한 거고 그렇게 저는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명부터 표결까지 40일 넘게 이어졌던 공방 결국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여야 정치권의 극한 정쟁이 사법부 공백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뭐 공백 상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법원조직법을 살펴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인입니다. 네. 그 중에서 그 법원조직법 13조에 보면 대법원장의 권리라든지 아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 대법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임 대법관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어떤 뭐 예를 들어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대법관의 수는 13인인 경우도 있었고 14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대표하는 대법관이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금 뭐 대법원장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오히려 좋은 대법원장 오히려 아주 올바르고 정말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르고 능력 있는 국민 모두가 10분 이해할 수 있는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뭐 이균용 후보자밖에 없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복수로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균용 후보자가 안 됐을 경우에 다른 후보자들을 추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이 그 공백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대법원장 낙마 사태에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부적절한 인사가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정의는커녕 특권의식의 전형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헌법과 사법정의, 시민적 상식을 지키겠습니다. 입법 폭주, 사법 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거대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이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새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인사검증에 속도를 내더라도 지명까지는 2, 3주 정도 걸리고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달 정도는 공백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성기 의원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 사법부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부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네. 아까 뭐 설 변호사가 그런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인 거예요. 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권한 내년 1월에 안철상 권한대행하고 대법관이죠. 민유숙 진보 성향의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을 해요. 네. 그러면 숫자가 11명까지 줄어들어요. 이게 뭐 축구 선수들도 아니고 11명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한 전례가 없어요. 대법원장 공백은 이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재판이 줄줄이 김명수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아래에서 이게 미뤄졌었는데 국민들이 지금도 재판이 지연되는데 그 직격탄을 맞게 된다. 자, 김선수 권한대행이 내년 임명이 안 되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분이 민변회장 출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 인사를 다 주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또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예견이 됩니다. 내년 2월에 법관 인사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김명수 시즌2의 대법원장 체제가 운용되는 게 아니냐. 이건 네.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균용 후보자가 임명부터 낙마하는 데까지 딱 31일 걸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길게 안 끄는 방법은 이미 인사추천위원회 다시 꾸리지 않고 기존의 후보들 중에서 임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원로 출신의 조희대 전 대법관인데 이분은
나이가 66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70세가 되면 정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 분을 지명을 해서 임기를 70세를 이게 도중에 맡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6년짜리 대법원장을 다시 한번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이거 잘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1983년도 전국 수능에서 유일하게 만점 받은 엘리트 대법관으로 제가 엘리트 학생으로 기억하는 홍승면 이 판사 같은 경우에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강민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실에서 최소한으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또 야권이 2번 연속 부결시키기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 이게 지켜보고 있냐면요. 이게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2번 연속 부결은 뭐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얼마든지 부결시키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본인도 장담할 수 없는 얘기고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따라서 이 사태는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다만 네. 대통령실에서도 무조건 그냥 이 후보 나 할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야당과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를 지명을 하고 야당에서도 네. 이제 더 이상은 국민들을 위해서 기간을 너무 길게 짧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다음 달 중순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소장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에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데요. 설전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계속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선수 대법관이 차기 권한 대행을 할 수도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 법에 의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을 뭐 권한대행 뭐 그때까지 뭐 올해가 넘기기 전까지는 최소한 이 공백 상태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를 계속 제시할 경우에는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부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뭐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런 정도면 사법부의 수장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저는 뭐 추천해 주신다고 한다면 뭐 이런 사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최대한 뭐 만약에 그런 공백 상태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더라도 대법원장의 권한대행 하시는 분이 저는 대법관을 추천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뭐 나머지 예를 들어 숫자가 막 11명까지 줄어든다 아니면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어떠한 내용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뭐 그런 사태가 오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번에 이균영 후보자와 같은 분을 인준을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정희 의원님 보면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와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민주당에서 일부러 더 이렇게 부결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에 무게가 제가 아까 그런 의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법관 인사가 내년 2월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2022년도에 임명이 됐어요. 내년 2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보통 판사들은 2년 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1심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법관 인사가 2월 달에 있으면 판사가 저 인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딴 판사 맡기고 갑니다. 떠나버리면 또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벌써 이게 재판이 1년을 끌었습니다. 원래 선거법 재판이 1심이 최소 180일 안에 결정내도록 돼 있거든요. 강제 규정입니다. 근데 이미 이 판사가 2주 만에 한 번씩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내년 2월 달에 인사가 돼서 그냥 떠나버리고 후임 판사가 그냥 처음부터 자료 검토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다른 사건, 대장동 사건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인사가 있으면 또 한동안은 또 재판을 하지 않아요. 재판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지금 또 백현동 사건 뭐 등등 앞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점들을 노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 사건, 울산 사건 전부 다 4년씩 막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년 대선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미리 판사 같은 판사한테 맡기면 4년 동안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이재명 대표 내년 다음 대선에서 본인이 나설 때까지
괜찮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이거는 국민들 앞에 뭔가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또 사법부를 뭔가 방탄하여 이용하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저 이상의 어떤 사법부의 무력화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